자, 투데이 분석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네. 앞서 저희가 쫄지 마, 골디락스 시작이야, 유한락스 아닙니다. 네. 골디락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 듣고 유한락스는 유한락스는 너무 무서워요. 추격자 같은 데서 많이 나와가지고. 하정우 씨가 주로 쓰잖아요. 아침부터 너무 무서워. 또 옆길로 잘 세시네 또. 아니 이게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골디락스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높지 않고 경기도 너무 과열되지 않은 뭔가 약간 그 수프를 먹을 때 너무 뜨거우면 입을 대고 너무 차가우면 또 맛이 없잖아요. 약간 적당히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인데 먹기 제일 좋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아니지만 이게 그 물가와 경기가 이제 수렴을 해갈 거잖아요. 그러면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는 일종의 골디락스와 같은 국면을 볼 것이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식, 저희 어제도 저도 야 이제 본전 왔는데 팔까?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주식은 좋은 주식을 가지고 플러스 날 때 장기 투자하는 거지 그 마이너스일 때 다들 그냥 묵혀두는 거라고 잘못들 알고 계셔서 절대 팔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렵잖아요, 솔직히. 다들 어려워요. 본전을 찾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의 거죠, 90%는. 그러니까 수익도 못 아니 이게 나고 잘못된 건 아니고 포기하죠.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좋은 종목으로 되시는 장기 거죠. 투자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아니, 그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종목은 다 좋은 거예요. 종목은 삼성전자도 좋잖아요. 네. 근데 9만 원에 사서 5만 원이니까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본전을 찾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 투자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또 브리핑 해드리지 근데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황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너무 부동산 대책은 뭐 맨날 막 뉴스에 막 대서특필되고 이러잖아요. 주식 대책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안 도와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봐야 그렇죠. 공매도 문제도 그렇고 기업 분할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이 없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는 힘들어요. 자신의 실력만으로 이길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죠. 자, 신일섭 소장의 정책 제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좀 궁금한 부분들이 뭐 정부 정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엊그제까지도 계속 이제 비만 오면 좀 약간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호우나 폭우 때문에 고생인데 유럽이나 중국은 폭염, 가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전기 공급을 끊는다, 절전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장 가동까지 뭐 애플도 팍스콘인가요? 뭐 전력이 공급이 좀 덜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스촨성은 이제 아예 뭐 셧다운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 맞아요. 소장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대만 증시 시가총액 1위가 TSMC고요. 네. 2위가 폭스콘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기업인데 중국에 있어요. 공장이 제일 아이폰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공장이 저기 있고요. 이 지금 폭염으로 인한 이 공장 중단이 미국에게는 기회입니다. 미국에게는 기회다. 그렇죠. 애플에게는 뭐냐면은 떠나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냥 대놓고 떠나면 야 너네 저기네. 우리가 대만 저기 한다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서 너네가 지금 이러는 거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핑계 물론 다 알죠. 하지만 그냥 대놓고 그러는 거랑 핑계 대는 거랑 좀 있잖아요. 좀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네가 공장을 못 돌리잖아. 어떻게 우리 지금 애플 아이폰 14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갈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이슈가 없었으면은 떠나야 되는데 이거 중국이 또 이거 뭐라고 또 할까봐 이게 그래서 이제 못 가네 이런데 좀 갈 때가 됐어요. 뭐냐면 애플이 이제 대만에서 아이폰 부품을 제조해서요 중국에다가 보낸 다음에 중국에서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폰 부품이 대만에서 제조가 됐잖아요. 그럼 메이드 인 타이완이에요. 근데 이게 메이드 인 대만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되게 싫어해요. 그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하고 나서 지금 또 하원 의장단인가가 방문한다고 했죠. 이걸 걸고 넘어져 가지고
갑자기 그 대만 과자를 안 사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크라운 제거랑 혜태가 올랐었죠. 이번에는 또 그랬죠. 타이완 왜 혜태제가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메이드 인 타이완을 달면은 77만 원 벌금을 부과한대. 왜 과자가 올랐었냐면 그때 대만 과자 기업들에게 소심한 보복을 했잖아요. 중국이. 우육면도 예, 그래서 뭐 제한 조치했고 안 한다 그래서 그럼 대만 과자 안 먹으면 우리 과자를 먹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었죠. 예, 그건 아는데 왜 네. 혜태만 올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네. 오리온이 안 오르고. 근데 운송 거부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그 애플 그 뉴스마다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거치밍이라고, 거밍치라고. 네. 근데 이게 이분이 TF 인터내셔널 증권사의 직원이긴 한데 그 팁스터로 더 유명해요. 팁스터 정보 유출자. 근데 이분이 원래 제일 유명했어요. 애플 전문가로 다 맞춰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애플이 딱 멋있게 딱 등장을 해서 내놔야 되는데 스펙이 유출되면 김이 새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꾸 애플이 이제 가짜 전략을 쓰기 시작하더니 거밍치 연구원이 팁스터로 더 유명하니까 팁스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적중률이. 그러다가 지금 애플 트랙닷컴에 들어가면 순위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10위 밖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언론사에서는 이분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위는 캉이거든요. 캉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애플한테 경고장 받았어요. 너무 잘 맞춰서. 근데 그쪽에서는 또 그런 것이 훈장으로 여겨지고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해커 영화에서. 난 어디도 해킹 해봤어. 너 어디밖에 해킹 못 해봤지. 나는 국방부 뚫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애플의 호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뭐 호재도 아니고 뭐 별 영향이 없는 상황이죠.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 폭염으로 인해서 좀 걱정을 하고 투자 판단으로 하는 게 네. 수산성이 중국은 또 태양광 공장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오른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태양광 업체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태양광 우리나라 OCI도 대표적으로 있긴 한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 태양광 중국이 또 세계 1등인데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안 좋죠, OCI는. 아, 그래요? 폴리실리콘 가격을 지금 제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OCI는 좋지 않은 거죠. 원료 쪽은 좋지 않고 뒤쪽이 좋아지겠죠? 뒤쪽이. 그렇죠? 가령 어떤 업스트림은 좋지 않고 이제 저 다운스트림, 미들스트림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재를 만드는 것은 OCI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OCI는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제한을 받아가지고 못 오르고 하나솔루션은 그만뒀다는 것이 굉장히 단점이었는데 이제 장점이 됐죠. 하나솔루션이 끝까지 포기 안 하려다가 포기를 하자마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서 하나는 야구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더 좋아졌죠. 폴리실리콘을 안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셀 모듈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까지 하니까 그쪽에서 마진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급등할 때 OCI의 상승폭은 거기 못 따라갔던 거죠. 밸류 체인에 따라서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 생겼던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 전략 팀장이시자 신중호 앵커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급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찬성에서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캐파 증설에 대한 그 계획을 보면은 내년 초부터는 또 폴리실리콘 그 생산량이 좀 많아져요. 네,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의 자체가 늘어나는 거가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랠리가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폭염이라는 게 또 뭐 1년 내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좀 가격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염 이슈로 인해서 한국의 태양광 관련 회사들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분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텐데 이게 중국 폭염뿐만 아니라 독일도요. 올해 열흘밖에 비가 안 오면서 라인강 수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한 40cm 언더로 내려오고 있다. 40cm요? 네. 40cm 요만큼이요? 그렇죠. 예, 40m? 뭐 고기 그냥 낚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럽을 가보시면 아시죠? 고기를 그냥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냥 우리는 한강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강이 한강처럼 크고 깊은 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기는 없나요, 아예? 고기요? 예.
고기잡이 배들은 다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고기는 쉽게 저 잡을 수 바다에 있다. 가면 근데 이제 맞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가 유조선이나 그쵸.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큰 수위가 예.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평평한 배가 이렇게 조용히 떠다니는 배 그런 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cm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이 지나가죠. 수송이 안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럽에서 경제 1등은 독일이고 맞습니다. 라인강을 따라서 그 공장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우리나라 경합도 높은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거기서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또 반세익을 반사수혜를 받고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전 세계 이상 기후로 우리나라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계속 그러니까요. 거론되고 있어요. 특히 네, 저 화학업체들. 어떤 섹터인가요? 화학업체들이요. 유럽 지금 화학 제품 수송이 안 되니까 라인강 수위가 낮아져서 지금 화학이요? 한국에서는 해당 수혜를 받는 기업이 프론티어, 세컨티어 뭐 이렇게 분류해서 그러니까 화학도 있고 예. 그 대표적인 비철금속 업체인 글렌코어라고 있어요. 글렌코어. 예, 글렌코어가 전 세계 1등의 메탈 업체인데 유럽의 제련소를 돌리려면 그 라인강에서 그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라인강 수심이 하락하면 이제 아연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연하면 또 우리나라엔 고려 고려 아연 아연도 아니겠습니까? 있고 알루미늄과 관련된 예.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꽤 그러니까 있습니다. 2차 전지로 올라갔었던 기업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의 이제 재고사산 평가 이익도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루미늄과 이제 뭐랄까, 예. 그래서 아까 뭐 아연. 중국의 태양광이라든지 폴리실리콘 그리고 라인강 수위로 인해서 화학 제품과 메탈 가격의 수혜를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날씨도 보는데 유럽 날씨까지 체크해봤거든요. 주 후반에 비가 오는 걸로 돼 있긴 와요? 하더라고요. 비 와요? 유럽 기상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아니, 만물 박사가 투자 돼요. 아이디어는 네.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때요? 수장님은 이런 저는 예. 글쎄요. 저는 화학주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일단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어서 그것보다도 너무 코로나 수혜를 봤는데 그런 게 다시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건데 최고치의 정점기를 찍은 다음에 바로 정점이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금호석유 장난식으로 얘기하지만 연인들의 볼을 이제 어루만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맨날 카톡을 주고받다가 남자친구 한 명 격리당해서 사회시설에 들어가가지고 2주 동안 여자친구 얼굴도 못 보고 이러다가 만났는데 만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닐 장갑을 끼고 만져야 금호석유는 그 정점을 갈 수가 있는데 누가 비닐 장갑을 끼고 만지겠습니까? 그러면 헤어지겠죠. 오빠 내가 더러워? 그러겠죠. 갑자기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얼음 땡 신행커님 자. 얼음 되셨잖아요. 이제 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이해가 잘 안 돼. 사실 저도 이해가 잘. 거기서 그러니까 오빠가 왜 화학과 관련된 네. 부분들은 예. 여러 가지 마진이 스키지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예.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들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모든 제품이 사실 화학 제품에서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수요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라서 그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수요를 막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 경쟁 업체들의 구조조정이나 공급의 쇼티지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맨날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은 입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소매업체들 보면 의류는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안 되는 상황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도 보면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전에 뭐 효성 첨단 소지라든지 금호석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다 올라왔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뭔가 이제 수직 계열화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 주가는 다 아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뭐라 그럴까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옥석 가리기 네.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화학에서도 소장님이 다 안 좋게 보시지만 조금은 눈여겨보는 종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예를 그렇게 드린 이유는 화학이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은 네. 단어도 어렵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금호석을 그 얘기 드린 건 금호석은 왜 올랐을까요? MBR 때문에 올랐잖아요. 니트릴 부타디엔 루버 때문에. 비닐 장갑 만드는 소재 때문에. 비닐 장갑을 그만큼 안 만든다는 거죠. 효성 TNC는 왜 올랐을까요? 레깅스, 스판덱스. 근데 맨날 저기 뭐 레깅스 입고 집에서 운동하다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LG화학은 뭐예요? ABS? 가전제품 다 샀는데요? 지금 왜 그런 뉴스가 나오겠어요? 하이마트나 이런 데서 왜 직원이 손님보다 많다는 그 르포 기사가 왜 나옵니까? 가전제품 집에 앉아있을 때는 다 샀죠. 왜냐면 집에 앉아있으면 보이거든요. 아, 우리 TV가 이렇게 나빴나? 내 가전제품이 이렇게 안 좋았었어? 바꿨죠. 근데 나가서 풍경 구경하고 강가에 가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 생각 안 나거든요. 내 집에 TV가 어떠고 이런 게. 안 사죠. 그러면 나가서 풍경을 볼 때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보자. 그러니까 제가 엔데믹 수혜주를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팬데믹 그러네요. 수혜주를 논하는 것은 제 논리가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면 화학 섹터 그죠. 자체를 그 코로나 때의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큰 관점으로 이제는 매력이 나갈 없다. 때 전기차 예. 타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2차 전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2차 전지는 좀 다르죠.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왜냐면 것들은 2차 전지가 우리가 화학 섹터에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뭐 연동된 건 좋은데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뭐 예를 들어 효성 TNC 10만 원에서 90만 원 갔습니다. 10배. 10배가 간 종목을 갖다가 지금 다시금 30만 원에서 이걸 9배를 3배를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2021년이에요. 그 고점이. 지금 2022년입니다. 예. 1년밖에 되지가 좋습니다. 않았어요. 금호는 왜 장갑 공자를 증설해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논란을 부추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소장께서는 화학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국 폭염과 독일 가뭄으로 인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고요. 다음 이슈 함께 보시죠. 자, 윤 정부에서 처음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한 주 더 미뤘고 250 플러스 알파였는데 여기 20만 호를 추가했죠. 수도권 중심, 민영 주도, 층간소음 지원, 저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 좀 보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 이슈도 계속 나왔었는데 우리 또 소장께서 건설주와 관련한 그 밸류체인 분석을 아주 잘해 주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때 제가 한창 할 때 예. 그때 이미 시세가 크게 났었고 아, 네. 저도 윤 정부 돌아와서 다시 뭐 더 대세가 나서 고점을 돌파하리라 예상한 건 완전히 틀렸죠. 제가 맨날 무슨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카이라인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그때 맨 처음 얘기했을 때 건자재 순환매 돌았을 때 아주 신났을 때 한 번 맞았고 지금 그 뒤로는 다 죽었죠. 건설 업체든 건자재 업체든 이런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워낙 싸움. 그렇죠. 자, 원자재 가격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금속 가격이 있잖아요. 예. 금속 가격 그리고 이 그 시멘트나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근데 시멘트 가격이나 뭐 시멘트에서 넘어가면 레미콘이 되고 레미콘이 건설업체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멘트 가격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연탄 가격에 연동이 되고 있는데 유연탄 시멘트 가격은 한 번 인상이 되면은 잘 안 내려요. 왜냐면 시멘트가 매년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금속을 보세요. 금속은 계속 시세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올려줘요. 근데 금속은 변동이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금속이 가격이 급락하니까 금속 가격은 바로 내렸는데 시멘트 유연탄 가격은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속 가격이 내려서 그 조금 이득이 되는 부분이 시멘트 가격으로 다 저기가 돼버려서 이꼬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9월 달에 또 올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들은 유일하게 조금 좋을지 모르겠으나 건설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근데 건설주의 이슈들이 또 있는 게 11월 달에 사우디 왕자가 와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몇백조 원의 수주 계약도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빠졌고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좋게 가져가자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 항상 매년 그 뒤통수를 치는 그런 뒤통수를 거라. 친다. 네, 믿으실 분은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뭐 그 좀 이슈가 있다는 거 하면 현대건설이 원자력의 이슈가 있고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고리 원전 1호기부터 다 참여를 했고 현대건설이 제일 많이 만들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유가에 연동된 해외 플랜트 수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있는 거 그 대표적인 두 개 업체조차도 제가 말하는 그 20년선 아래에서 그냥 매년 오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네. 어제 굉장히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래도 찾아볼 수 있는 기회주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건자재일 수 있고 뭐 건설업체 자체는 좀 안 좋다 그러면 건자재에서는 좀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요? 건자재는 예 시멘트만 시멘트는 얘기할게요. 뭐 그 시멘트 왜냐면 매력이 있다. 건자재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작아요. 그렇죠. 예. 다 작죠. 1,000억 원, 1,500억 원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순환매 돌 때 한 번은 잘 맞았는데 네. 그 뒤에 이거를 계속 이 시가총액 1,000억 원, 1,200억 원짜리들을 계속 거론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멘트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됐죠.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올릴 거잖아요. 이미 올린다고 통보를 해놨어요. 한일시멘트, 쌍용 CNE, 삼표시멘트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시멘트 업종에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마틴유님, 시멘트 회사 탑은 어디로 보시나요? 그냥 두 개로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일시멘트인데 조금 안정적인 거 원하시는 분은 쌍용 CNE가. 왜냐면 배당이 아까 나오니까. 유연탄 가격이 연동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쌍용 CNE는 쓰레기산을 치워가지고 그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유연탄을 대체하는. 재활용 폐기물 공장 좋았죠. 정확히 말하면 연료고요. 유연탄의 연료. 원료는 석회질이랑 점토예요. 근데 그 연료로 쓰는 땔감으로 쓰는 거를 쌍용 CNE는 쓰레기로 바꾸려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진척이 됐기 때문에 한일 시멘트보다 유연탄 가격의 상승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 네. 저도 시멘트 쪽은 뭐 동의하십니까?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배당 쌍용 CNE가 또 배당주기도 해요.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안정성도 갖고 가면 괜찮고 뭐 거푸집 같은 것도 되겠죠. 근데 워낙 작아서 거푸집도 예. 워낙 왜냐하면 작아서 거푸집 워낙 무조건 있어야 작아서 되니까. 아, 예. 네, 아, 그래서 거푸집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군요. 전체 건설 건자재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저께 나온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계획했다 정도의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계획을 계획했다 평가라서 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다가 조금은 실망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 전반적인 투심이 막 몰려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찾는다면 건자재에서 시멘트나 뭐 거푸집 같이 근데 시가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네. 안정성을 겸비한 쌍용 CNE를 네. 같이 예.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좋습니다. 아시니까 거푸집 금강공업 삼목 S폼이고 그다음에 PHC 파일 만드는 콘크리트 파일 말뚝 박는 거 있죠. 그게 동양 파일 3일 CNS, IS 동서 이런 거잖아요. IS 동서는 물론 건설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서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쵸. 네. 나머지 3일 CNS, 동양 파일, 삼목 S폼, 금강공업은 시가총액이 엄청 작아서 네. 흔들림이 심해요. 좋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윤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해서 건설주의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시멘트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 쌍용 CNE 정도가 가장 매력이 네. 있지 않을까. 저는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녀시대, 블랙핑크, 트와이스 대형 아티스트가 컴백했습니다. 엔터 주식 주목해볼까요? 이 엔터 주식을요, 올해 초에 부침이 굉장히 있다가 이 종목을 꾸준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어제 수익이 한 그렇죠. 50% 정도 났다면서. 대표적인 또 엔데믹 또 네, 수혜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아. 엄청 저희를 놀리더라고요. 자기님 수익이 50% 났는데 아. 우리 미리 팔아버린 분들에게.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속 가져가라고 엔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소장님 또 엔터주 근데 뭐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럴 건 아니에요. 이제 팔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 뭐 이게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게 주식시장인데 아. 뭐 한 번 그랬다고 뭐 근데 우쭐댈 필요가 그러다가 또 이제 망신 당합니다. 이런 장에서 돈 벌면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래요, 뭐 자랑 뭐 자기 마음이니까요. 근데 뭐 그렇죠. 이 엔터주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가 상승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금속 가격이 원유 가격이 조금 뭐 곡물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소비자 가격으로 느끼는 부분이 이미 다 올렸어요, 업체들이 작년부터.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핑계거리가 있으면 또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팬덤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마음의 장벽이 약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소비를 한다라는 말인 거죠. 지금 콘서트 그 열리는 거 맨날 그 다 그 인터 공원에서 다 예매하시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거 1초 만에 다 끝납니다. 임영웅 그거 하려 매진이 보니까 구해요. 55만 명 대기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임영웅은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조금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이제 장민호 씨 좋아하거든요. 장민호 씨 1초 만에 다 끝나고 없어요, 표가. 이게 덕질의 문화인 거죠. 네. 덕질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 그리고 네. 거기 가는데 돈을 다 저기 하고 가요, 위에부터. 이 머리띠부터 마스크부터 옷까지 전부 장민호 프린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면 수만 원 하거든요. 굿즈도 사고. 근데 안 하고 가면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아니 다 하고 왔는데 이거밖에 안 돼? 아니 그쵸. 우리 오빠가 그렇죠. 덕질은 서로 경쟁하죠. 나이가 자기가 훨씬 많아도 맞습니다. 오빠예요. 네. 누구 덕질하십니까? 네? 누구 덕질하십니까? 저는 덕질을 안 트와이스 하죠. 좋아하세요. 아, 아니요, 엣지, 아니요. 엣지, 있지인가? 엣지? 아니 있지? 아니요. 예. 그거는 있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고. 있지. 네, 아유. 저는 옛날 저기라 탑골공원이어가지고. 거짓말하지 탑골 마세요. 가요. 있지 좋아해요. 있지. 우리 앵커님은 그러니까 누구 저는 탑골 덕질하십니까? 가요라니까. 저는 다 좋아합니다. 뭐 지금 나오는 뉴진스도 좋고. 아, 뉴진스를 네. 아시는구나. 저 뉴진스가 요즘 전 엄청 몰라요, 인기라면서요. 뉴진스가 지금 뭐 핫합니다. 그 나와서 반응이 좋아서 하이브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맞아요. 아니 어제도 저 식당에서 뉴진스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 완전히 그 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인기 제일 많은 소녀들만 모아서 맞아요. 예. 근데 08년생이에요. 08년생 막내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저도 알고 있을 정도면 K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는 걸그룹 하면 다 천편일률적인 노래 스타일과 군무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걸그룹 내에서도 아 차별화가 있습니까? 네, 조금씩 그 세그멘트가 다양해지고 그 세그멘트가 다양해진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템 장착에 대한 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음원의 시대에서 다시 음반의 시대로 돌아왔다는 게 음반의 지금 크죠. 시대. 오늘은 좀 너무 저기 러프하게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음원의 시대에서 다시 음반의 시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100만 장 시대가 다시 왔어요. 어. 한때 디지털 음원 시대로 가면서 음반이 10만 장, 20만 장 팔면 잘 팔릴 때가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김건모 시대가 다시 온 김건모 거. 시대로 간 김건모 거예요. 시대가 근데 온 음원은 겁니다. 그대로 예. 있는 거예요. 음원 플러스 음반이 된 거죠. 그게 왜 됐냐? 글로벌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로. 그래서 여기서의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JYP가 2조 시대를 연 것이고, 2조 정도 되면은 여기 시장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야, JYP 1조 때랑 달라요. 전 박진영 카세트 테이프 사던 그런 세대가 있다는 걸 역사책으로 봤던 세대. 역사책으로 봤다고요? 한창 아니, 타워 레코드에서 사셨을 것 같은데. 아니, 라는 곳이 강남역에 그러니까 어쨌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책으로 저희가 봤던 세대. 얘기했었던 폭염이나 공급 대책, 예. 건설 여기서는 다 닭가게 선생이었는데 이 음반이라든지 엔데믹, 리오프닝가 오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시네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엔터테인먼트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네, 자기가 좀더 좋아하는 이제 걸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시간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있습니다. 하이브는 예. 일단 저는 빼고 싶어요. 하이브 빼고. 하이브 빼고. 그러니까 그냥 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SM이나 JYP나 YG는 한 지붕에 어떤 정말 오래전부터 같이 살던, 태어나서 같이 살던 개념인데 지금 하이브는 이 레이블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 기사는 그렇게 쓸 수 있죠. 저스틴 비버와 BTS가 한솥밥 먹는다. 그 기사만 보면 마치 처음에 형제로 태어나가지고 자라와서 정말 한솥밥을 먹는 것 같아요.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을까요? 한솥밥을 숟가락을 맞댄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더 근데 SM, JYP, 저기 YG는 네. 진짜 거기 구내식당에서 같이 먹었어요. 침을 튀기면서. 네.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SM을 사자. 그건 이제 선택에 맡기겠어요. 아니 뭐 얘기 자, 다 해놓고. 블랙핑크를 뭐예요? 좋아하시는 분 YG. 19일 날 예. 2일 후에 나옵니다. 모멘텀이 지금 단기적으로 제일 세고요. 아, YG. 아, YG. 근데 선후배 간의 그런 어떤 그 유대 관계 그것을 원한다. 그럼 SM을 하는 게 SM. 낫죠. 아, 왜냐면 그렇습니까? 지금 아직 김민종 씨도 끌어주고 있거든요. 더 블루. 그럼 트와이스도 아깝잖아요. 근데 JYP도 있는데. JYP는 네. 보이그룹이 약하다는 단점이. 아, 물론 스트레이 키즈가 키즈, 세죠. 예, 예. 하지만 NCT나 이게 너무 그런가? 팬이 스트레이 키즈 팬도 있어서 지금 퍼포먼스가 제일 센 거는 NCT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신이 덕질하는 그룹이 예, 있는 자신이 회사를 덕질하는. 사라. 엔터 주식은 다 좋다. 아. 예, 그래야 엄마한테 혼도 덜 납니다. 거의 그 분위기예요. 지금 엔터주에 대한 그러네요. 저희가 재밌게 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K 컨텐츠, 엔터 주식, 투자 의견, 바이 이 중에서 그리고 딱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예. 복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과자나 이런 거 맨날 중국이 아, 베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건 못 뺏겨요. 신일섭 소장 복제 어렵죠. 컨텐츠입니다.
복제하기 어려운 컨텐츠. 저 약간 주식. 그 MBN의 그 뉴스 파이터 진행하시는 분. 뭐 MBN까지 가요. 여기 매일경제입니다. 아니 그분이 요즘에 기믹이 유행이라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길래 신 소장은 화를 신 소장입니다. 예, 어딜 누가 그 스타일이 따라합니까? 별로 없어요. 좋습니다. 자, 엔터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로 가져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신앵커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만약 사신다면 글쎄요. 아까 뉴진스 좋아하신다고. 뉴진스. 하이브요, 하이브인데 하이브로? 하이브 사지 말라고 해갖고. 아니 그건 뭐 소장님의 생각이 있고요. 세븐틴이 센데 세븐틴이 레이블이에요. 세븐틴이 지금 빌보드 차트 4위인 거 아시나요? 세븐틴이 하이브에 들어간 레이블로 붙은 건데 그렇습니까? 세븐틴이 지금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빌보드 200에서 4위를 달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형제자매로 태어나서 숟가락을 맞부딪힌 사이는 아니라는 것 때문에 네네네. 제가 좋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별명이 또 배성우 배우 닮으셨다 그래서. 아, 그러네요? 네. 네, 아, 그래요? 배성우요? 배성우 배우가 엔터주도 잘 아는 배성우 배우. 지금 혹시 안 좋은 일로 자숙하고 아니. 자, 엔터주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건설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멘트주는 좋겠다. 그리고 네. 중국 폭염으로 인한 화학주 투자에 대한 의견은 좀 갈렸습니다. 네. 고민도 던져줬지만 확실한 투자 의견도 나왔던 저희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